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저 31주 됐어요. 그게 장난 아니죠? 저번 주에는 저희 집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집을 사기까지 과정을 말씀드렸는데요. 오늘은 이 집 어떻게 샀느냐? 대출이죠. 오늘은 외국인 대출. 저같이 이제 한국인으로서 어떻게 이탈리아에서 대출을 받게 됐는가랑 그리고 뭐 한국은 어떻게 대출 과정이 좀 다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혹시 이탈리아나 아니면 유럽에서 대출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BNL이라고 크레딧 어그리콜로레라는 큰 두 은행이 있는데요. 그 두 은행에 다니고 있는 저희 남편 친구들한테 조언을 많이 구했답니다. 그래서 많이 물어봐서 진짜 실제 베이스 관련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. 그리고 두 은행은 우리나라도 뭐 1금융권, 뭐 2금융권 뭐 이렇게 나눠 있잖아요. 1금융권이거든요. 그래서 그 친구들의 의견이 조금 더 맞는 내용이고, 여기도 2, 3금융권이 있지만 외국인으로서는 아마 좀 어렵다고 하니까 1금융권에 관련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이제 저 같은 경우를 먼저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이제 저희 집을 살 때 저희가 모아놓은 현금도 당연히 들어갔고 보증금처럼 들어갔고 대출에, 그리고 저희는 15년 만기로 이제 집을 살려고 저희는 이제 결정을 했어요. 인트레스트를 이렇게 막 비교를 해서 보니까 물론 여기도 뭐 15년, 뭐 18년, 20년, 30년 아니면 더 장기로도 할 수는 있어요. 그런데 이자율을 생각을 했을 때 내야 되는 돈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. 길어지면. 여기도 우리나라처럼 CMA 변동금리랑 아니면 고정금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때에 맞춰가지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집을 살 때 이제 남편하고 저랑 명의가 들어가는데 대출도 마찬가지잖아요. 그 집을 사는 주인이 대출을 받게 되니까. 이탈리아 법상 2명 이상의 이제 소유권자가 생기면 뭐 30, 70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50, 50 이렇게 돼요. 그래서 남편이 50%, 제가 50%를 갖게 되는 구조거든요. 그리고 이제 대출 레이트도 그런 식으로 잡히는데, 남편은 이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정규직을 가지고 있고 문제가 없어요. 그리고 정규직 그 같은 회사에서 오래 일했으니까 뭐 이제 크레딧이 좋겠죠. 그런데 저는 여기를 이제 12월이 되면 2년이 되는데 이제 온 상태고, 정규직을 받은 지 6개월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저는 이제 대출을 같이 알아봐야 했던 거예요. 이제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, 그 정규직이 필요해요. 필요한데 은행권마다 정규직을 6개월 이상 됐느냐 아니면 뭐 바로 시작했느냐 이런 것도 보는 은행들이 있고요. 사람이 외국인이라면 어떤 레지던자, 왜 여기에서 거주하고 있느냐, 그 명목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탈리아 와가지고 만든 아이디 중에서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랑 연관된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는데, 예를 들어서 뭐 소조르노라는 이제 비자가 있고, 카르타 디 아이덴티카 아이디 카드죠. 그거를 만들 때 피스칼 코드가 나와가지고 세니타리오라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증 같은 카드를 3개 정도 만들게 돼요. 기본적으로 그걸 다 보거든요. 근데 레지던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, 은행권에서. 이게 지금 클루예요.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, 이 내용을 증명할 수가 있느냐가 중요했고, 그래서 그거에 저희는 이제 부합이 돼가지고 그 내용으로 저희는 대출을 받게 됐죠. 제가 주위에서 한국 분들을 봤을 때 아니면 외국 분들을 이제 이탈리아에서 만났을 때 저 같은 경우로도 많이 오시고, 또 다른 외국인 경우가 거의 학생이거나 학생에서 이제 직업을 계속 연장하거나 그 학생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은 한국에서 파견 근무로 해가지고 여기 오시거나, 그러니까 집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죠. 그러면 어떤 그 외국인 카테고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해지잖아요. 학생은 좀 어렵다고 해요. 레지던자가 확실한데도 학생은 아무래도 돈을 벌고 있지 않고 정규직이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렵다고 하고,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블로그도 하고 있거든요. 네이버 블로그도 하고 있는데, 제가 여기다가 아래 더보기란에
주소를 써놓을게요. 좀 더 말로 길게 설명을 해놓는데, 이제 질문이 한 번씩 오면 부모님께서 학생으로 이제 자녀분이 여기 와서 있는데 집을 사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나 봐요. 학생은 좀 어렵다고 합니다. 예를 들어 내가 충분히 재력이 가능해서 돈을 보내주고 어느 정도로 대출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우리나라도 분명 아마 어느 정도 돈을 외국으로 보낼 때 왜 보내는지 재정 증명을 해야 되는데,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. 그 돈을 받는 어느 정도 이제 돈의 상한선 이상의 돈이 오면은 재정 증명을 하셔야 되고 텍스도 내셔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. 그 은행권 친구들이 말하기를 여기서 대출을 받는 거를 하지 말고 그러면 한국에서 그걸 대출을 받아서 옮겨오는 방법도 있대요. 이제 있는데 그거를 많이 하는 지는 않지만 그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고민을 해봐도 된다. 하지만 그 기간이 우리나라처럼 짧게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, 길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. 자녀가 정규직을 받은 다음에 소속이 확실해지고 또 레지던트가 있는 그 확실한 선상에서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외국인의 키포인트, 대출의 키포인트는 레지던트 그리고 정규직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35살 이하에 사는 게 텍스 베너핏을 받을 수가 있고, 제 근처에서 막 투자로 엄청 부동산을 늘리시는 한국 같은 분위기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. 유럽은 정말 실거주목 쪽이 더 많이 큰 것 같고요. 물론 제가 전에 비디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의 그 가치에 비례해가지고 세금을 매기는데 저희는 이제 4% 정도 잡혔다고 했잖아요. 오래된 집은 더 낮아요. 그래서 세금이 상당히 적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. 그것 때문에 세금도 괜찮은데 뭐 집을 멀티플로 구입해서 뭐 에어비앤비를 돌려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질문을 주시는데 서류 과정이나 아니면은 이제 모든 뭐 대출이나 이런 게 다 가능한다고 생각했을 때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되고 비용이 적은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. 실제로 여기서 거주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을 보긴 했는데 그거에 관해서 엄청난 프로핏을 보거나 뭐 성수기가 있다고 해서 그걸로 크게 성공을 하거나 그거는 좀 어려운 실정이지 않나? 그리고 부동산을 구매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어떤 엄청 도움이 되고 뭐 몇 년 가지고 있다가 두세 배로 뛰고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. 기본 그 금액이 거의 유지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이어가지고 저희도 이 집이 그렇게 투자의 성격보다는, 그러니까 투자는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 애기가 태어나서 우리 애기한테 뭐 물려주고 이런 정도의 투자지 뭐 이걸로 크게 돈을 번다 이런 생각은 못 해봤고요. 실거주 목적이 더 크고 가족을 위해서 산 집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민을 현실적으로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출은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대출하려는데 이런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 어렵나요? 어렵진 않아요. 2, 3도 한번 생각해서 가서 방문을 해봤거든요. 지자율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서 가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집 사는 시기가 완전 집을 이제 구매해서 변호사 공증까지 받는 시기가 점점 미뤄지면서 그냥 제1금융권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그렇게 낸 거고요. 그 대출이 우리나라는 딱 서류만 딱 구비하면 은행원분이 딱딱딱딱 뽑아해 주셔가지고 끝나잖아요. 근데 여긴 그렇지도 않아요. 여기는 몇 번 더 서류가 준비가 돼도 방문을 하셔야 되고 만나야 되고 시간을 길게 여유롭게 그냥 포기하고 산다. 그래서 저도 살면서 참을성이랑 인내심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. 원래는 없었던 것 같은데 생긴 것 같아요. 그냥 포기하고 되나보다 안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싸울 그런 에너지도 없고 저도 임신한 상태니까 더 그런 게 없고요. 예를 들어서 마지막 그 대출하는 그 은행의 담당자가 저희 변호사 공증할 때도 오거든요. 근데 거기가 모든 끝나는 시간이 거의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. 막 설명을 다 변호사가 읽어주면서
그분도 확인하고 나도 확인하고 이제 주인도 확인하고 또 부동산 또 집주인 원래 집주인도 확인하고 이런 게 2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걸 지켜보면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구나 하면서도 그래서 약간 좀 신뢰가 되는 서류로 딱딱딱딱딱 막 잡혀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찍고 싶었는데 그건 너무나 이제 프라이빗한 내용이니까 찍진 않았습니다. 여튼 집 사실 때 이런 거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탈리아에서 좋은 집 구하시고 대출도 잘 받으시길 바랄게요. 오늘의 이탈리아 한마디. Dove vivi? Io vivo a Milano. 일본에서 선물 도착했어요. 이탈리아에서도 바빠. 이렇게 작은데 어떻게 들어? 데리고 와.